왜 이제서야 나타났어? 선영이 세나에게 소리쳤다. 저는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세나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실화사연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조용한 주택가, 아침 7시 30분. 정미숙은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는 모든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된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형도야, 일어나야지. 미숙은 아들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형도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선영이 6살 손자를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39세의 도시적인 여성으로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일했지만 아이를 낳은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형도는 벌써 나갔나 봐요? 네, 일찍 나가셨어요. 오늘도 늦는다고 하셨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도의 직장은 그렇게 바쁜 곳이 아니었는데 왜 자꾸 늦게 들어오는 걸까요? 할머니, 밥 먹어요. 6살 손자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따라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우리 예쁜 손자,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할 거야? 오늘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어요. 할머니 그림 그려줄게요. 정말? 할머니가 제일 기다릴게. 미숙은 손자를 품에 안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자신의 아침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마친 후 선영은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갔어요. 미숙은 혼자 집에 남아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다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것도 일이 힘들어졌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 후로 가족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형도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말수가 적어졌고 선영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오후에 미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필요한 재료들을 사면서 저녁 메뉴를 생각했어요. 형도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우연히 형도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한 여성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뒤에서 봤을 때는 형도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형도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비록 요즘 말수가 적고 늦게 들어오긴 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형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영은 아이와 함께 먼저 저녁을 먹었고 미숙은 형도를 기다리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형도야, 저녁 차려뒀어. 데워줄까? 괜찮아요, 엄마. 밖에서 먹었어요. 형도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미숙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형도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은 어렵다. 내일 보자. 형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미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새벽 2시, 미숙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형도가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소리도 들렸어요. 뭘 하고 있는 걸까? 미숙은 의문을 품었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회사 일로 급한 전화를 받은 것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일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형도는 더욱 서둘러 출근했고 선영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선영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말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미숙은 청소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어젯밤 형도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지만 왠지 모르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선영이 돌아왔을 때 미숙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선영아, 형도가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일 얘기는 별로 안 해서요. 선영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미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날 저녁도 형도는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미숙은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 집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다시 한번 형도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할게. 미숙의 마음속에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미숙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형도의 늦은 귀가와 신경질적인 모습,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수상한 전화 통화까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사실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형도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해주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미숙은 생선을 고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요즘 형도는 집에서 만든 음식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도 건성으로 먹고 지나갔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기도 했고 마음이 복잡해서 바로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상당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혹시 정미숙 어머님 맞으시죠?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집 아줌마 맞죠? 이걸 꼭 보셔야 할 거예요. 뭔가요?
누구시길래? 저는 그냥 아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여자는 봉투를 미숙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그 여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로 섞여 보이지 않았어요. 미숙은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겉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져보니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길거리에서 열어보기는 좀 그래서 미숙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숙은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잠든 사이 그 여자는 매일 그 집을 드나듭니다. 미숙은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바구니는 손에 들고 있었지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매일 이 집을 드나든다고?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최근 형도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늦은 귀가, 밤중에 전화통화, 새벽에 현관 쪽으로 나가는 소리.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형도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말수가 적어지긴 했지만 가정에 충실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쪽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쪽지를 전해줄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미숙은 쪽지를 서랍에 숨기고 평소처럼 점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영이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미숙은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응, 형도 좋아하는 고등어 사왔어. 아, 그러시군요. 선영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미숙은 혹시 선영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오후 내내 미숙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쪽지 생각만 했어요. 그 여자가 말한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형도가 정말 다른 여자와?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미숙은 자신을 다독였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미숙은 형도를 기다리며 고등어 조림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형도는 또다시 늦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형도야, 고등어 조림 해놨어. 내가 좋아하는. 아, 네. 고마워요, 엄마. 형도는 성의 없이 대답하고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미숙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서운함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일부러 잠들지 않고 기다려봤어요. 혹시 쪽지에서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밤 11시, 12시가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 쪽지는 누군가의 장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쯤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미숙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형도의 발소리와는 달랐어요. 더 가볍고 여성의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복도 끝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 들어온 거야?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었어요. 그것도 마치 이 집을 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나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숨을 죽이며 그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그 사람은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미숙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부엌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냉장고 안에 반찬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과일도 몇 개 없어진 것 같았어요. 정말 누군가 들어와서 음식을 가져간 거야. 미숙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모르는 여자가 자신이 잠든 사이에 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형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냉장고에 반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숙은 밤마다 깨어 있으며 그 정체를 확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숙이 깨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미숙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까지. 미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부엌 쪽을 살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분명히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까지 있다고? 미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는 30분 정도 머물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미숙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 음식이 없어져 있었어요. 김치, 반찬, 그리고 우유까지. 마치 누군가의 식사 한 끼 분량만큼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도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형도야, 어젯밤 누가 다녀간 것 같더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도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엄마, 그게... 형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영도 이상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밤중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들렸고 냉장고 음식도 자꾸 없어져. 엄마가 깜빡먹으신 거 아니에요? 선영이 끼어들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그럴 사람이야? 분명히 누군가 들어왔다니까. 형도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미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도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이 언제야? 지금 당장 말해.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6살 손자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화내요? 아니야,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미안해.
미숙은 손자를 달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형도의 태도를 보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혼자 집에 남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밤중에 들어오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그것을 숨기는 형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형도가 돌아왔을 때 미숙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도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지금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형도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사실 뭐? 제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준다고? 누구를?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는 모자예요.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자라는 말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모자가 밤중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가져가는 거야? 네. 형도의 대답에 미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선영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음식을 가져가는 거야? 그게 설명하기 복잡해요. 복잡하면 차근차근 설명해봐. 미숙의 다그침에 형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여자는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에요. 지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 집 음식을 가져가게 한 거야? 잠깐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잠깐이 언제까지야? 그리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형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숙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까지 하는 거야? 그냥 도와줘야 할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숙은 형도의 애매한 대답에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분명히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도야, 정직하게 말해. 그 여자가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엄마, 정말 그냥 도와주는 관계예요. 거짓말. 그냥 도와주는 사이라면 왜 이렇게 숨겨야 해? 미숙의 추궁에 형도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선영도 복잡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게 다야?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형도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미숙은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형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단순히 도와주는 관계라면 왜 이렇게 몰래 해야 할까요? 새벽 2시쯤 또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미숙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곧 갈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어요. 미숙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등을 켰어요.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불빛에 그 여자와 아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아이는 6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는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숙의 질문에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도가 괜찮다고 했나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려 했지만 미숙이 말렸어요. 잠깐만요. 도대체 상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대면에 세 사람 모두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그 여자와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미숙이 말했어요. 여자는 망설이더니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세나라고 합니다. 세나 씨. 그리고 이 아이는? 지호예요. 6살이에요. 미숙은 지호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며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호야, 할머니가 무서워? 미숙이 부드럽게 말하자 지호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호의 얼굴이 어린 시절 형도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세나 씨, 이 아이가. 미숙의 말에 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형도 씨 아이예요. 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호가 태어난 지 6년째예요. 미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6년 동안 자신이 모르는 손자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형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하지만 가정이 있으시니까 저희는 뒤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나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저희끼리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형도 씨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부담이라니. 자식이 부담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가정이 있으시니까. 미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형도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6년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가져간 거예요? 죄송해요. 요즘 제가 일자리를 잃어서. 형도 씨가 도와주신다고. 세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숙은 그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형도가 나타났습니다. 세나와 지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형도야, 이제 모든 걸 알았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설명할게요. 설명? 6년 동안 숨겨온 걸 지금 와서 설명한다고? 형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세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만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가도 돼요. 미숙이 세나를 말렸어요. 지금까지 숨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얘기해 봅시다. 미숙은 형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야? 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지호가 태어날 때부터요. 그럼 6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야? 형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은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선영이는 알고 있어? 형도가 선영 쪽을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선영이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새 깨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영의 고백에 미숙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너도 알고 있었다고? 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너희들만 나 혼자 모르게 한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호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지호의 울음소리에 미숙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지호야, 괜찮아.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미숙이 지호를 달래자 아이가 조금 진정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형도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도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처음부터 말해봐. 형도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세나와는 결혼 전에 만났어요. 그때 지호를 가졌는데, 그럼 왜 세나랑 결혼하지 않았어?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복잡한 사정이 뭐야? 형도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세나가 대신 말했습니다. 제가 형도 씨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럼 형도는 뭐 했어?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 선영 씨를 만났어요. 미숙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영이와 결혼하고 세나와 지호는 뒤에서 몰래 도와준 거야? 네. 6년 동안? 네. 미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복잡한 관계가 6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호는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알고 있어? 세나가 지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미숙은 지호를 바라봤어요. 6살 아이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지호야, 할머니 집에 오고 싶어? 갑작스러운 미숙의 질문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진짜요? 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에게는 따뜻한 집과 가족이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형도가 당황했지만 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아이도 내 손자야. 그리고 세나 씨도 지호 엄마고. 하지만 뭐야? 6년 동안 이 아이를 외면해 온 게 부끄럽지 않아? 미숙의 말에 형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세나 씨,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서 지호 키우면서? 네. 하지만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미숙은 세나와 지호의 처지가 안타까웠어요. 특히 지호는 자신의 손자였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미숙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선영이 반대했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왜 안 돼?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6년 동안 외면해 온 게 갑작스러운 거지. 이제 받아들이는 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미숙의 단호한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복잡하고 얽힌 관계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미숙의 선언 이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나와 지호가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밤새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 이미 결정한 일이야.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선영의 걱정은 당연했어요. 자신의 6살 아들에게 갑자기 형이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잘 설명해주면 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숙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6년 동안 외면해온 손자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지호와 마주친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형은 누구예요?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선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지호라는 형이야. 형이요? 갑자기요? 이제부터 지호 형이랑 같이 살 거야. 두 아이는 서로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지호는 동생이 생긴 것이 신기했고 선영의 아들은 갑자기 형이 생긴 것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지호야, 동생이랑 같이 놀아볼까? 미숙의 말에 지호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형도야, 회사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숙이 물었어요. 그게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지. 형도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사실 그는 이런 날이 올 줄 알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세나는 식사 내내 조용히 있었어요. 갑자기 이 집에 일원이 된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세나 씨,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가족이니까. 미숙의 말에 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선영 씨한테 미안해요. 선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세나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호를 다시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져야 할 일이었으니까. 선영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지만 어른들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특히 형도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고 집에 와서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느 날 밤 선영이 형도에게 물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이 모든 상황이 내 잘못인데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도는 정말 막막했어요. 두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이상 형도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 나가서 살겠어요. 왜? 여기서 지내면 안 돼?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미숙은 세나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호는 내 손자야. 그리고 세나 씨도 지호 엄마니까 가족이야. 하지만 선영 씨 입장에서는 선영이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호 입장도 생각해야지. 미숙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세나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도의 회사 동료가 집에 찾아온 것이에요. 형도야, 집에 있어? 갑작스러운 방문에 모든 가족이 당황했어요. 특히 세나와 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세나 씨, 지호랑 방에 있어요. 미숙이 재빨리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료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봤거든요. 형도야, 아이가 둘이야? 아, 그게. 형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당황했어요. 친척 아이가 잠시 와 있어요. 미숙이 재빨리 대답했지만 동료는 지호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 아이 형도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친척이라도 혈연은 속일 수 없나 봐.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혹시 들킬까봐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동료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돌아갔지만 이 일을 계기로 모든 가족이 현실을 실감했어요. 이렇게 계속 숨길 수는 없어. 그날 밤 형도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미숙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형도는 머리를 감싸고 앉았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형도야, 건강 챙겨.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안 좋아져. 미숙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형도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어요. 말수는 더욱 줄어들었고 식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형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선영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형도가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도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쓰러졌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의식을 잃었대요. 미숙은 세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도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의사의 설명에 미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상황이 형도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무거운 마음이 되었어요. 복잡한 가족 상황이 형도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형도를 지켜보며 미숙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형도가 병원에 입원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야. 병실에서 형도가 중얼거렸어요. 미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복잡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그때 선영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여보, 기분 좀 어때? 미안해, 선영아. 너한테 이런 일까지.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 병원에서 돌아온 미숙은 세나와 마주 앉았어요. 두 아이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세나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네. 형도가 이렇게 된 이상 뭔가 결정을 해야 해요. 세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호랑 나가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호는 내 손자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세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직도 형도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세나가 당황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나갈 수 없어요. 지호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미숙의 말에 세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형도가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도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지호가 다가와서 안기자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많이 아팠어요? 응, 조금. 하지만 지호가 있어서 금방 나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도야,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두 아이 모두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선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못 견디겠어요. 선영아, 6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형도가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6년 동안? 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사랑했으니까요. 형도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생각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선영아. 그리고 지호를 볼 때마다 질투가 나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선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못 견디겠어요.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선영아, 진정해. 미숙이 말렸지만 선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는 제가 데려가겠어요. 형도는 지호랑 세나 씨와 살아요. 그럴 수는 없어. 형도가 소리쳤어요. 왜 안 돼요? 당신이 원하던 일 아니에요? 아니야, 선영아. 나는 너도 필요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마음속에는 세나 씨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선영이 형도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당장 세나 씨와 지호를 내보내세요. 그럼 저도 남아있겠어요. 형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세나와 지호를 바라보고 다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대답 못하시죠? 그게 답이에요. 선영은 자신의 아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 싸겠어요. 내일 나가겠어요. 선영아, 기다려. 형도가 뒤따라갔지만 방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미숙, 세나, 지호만 남았어요. 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무서워했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화내요? 괜찮아, 지호야. 미숙은 지호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선영은 정말로 짐을 쌌고 형도는 밤새 방문 앞에서 사정했습니다. 선영아, 문 좀 열어줘. 얘기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선영아. 하지만 선영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형도는 포기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미숙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도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형도는 머리를 감싸고 앉았어요. 선영이 말이 맞아요. 저는 둘 다 가질 자격이 없어요. 포기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선영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정말로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형도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형도가 뒤쫓았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는 미숙, 형도, 세나, 지호만 남았어요. 갑자기 한산해진 집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형도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때 미숙이 일어났어요. 형도야, 선영이를 포기하지 마. 엄마, 진짜 가족이란 서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선영이도 우리 가족이야. 미숙의 말에 형도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이미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방법을 찾아보자. 미숙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걸고 가족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형도는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형도야, 밥이라도 먹어. 미숙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빠, 밥 먹어요. 지호가 문 앞에서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형도 씨. 세나도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숙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선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세나 씨, 지호 좀 봐주세요. 선영이를 찾아가겠어요. 네, 어머니. 미숙은 선영의 친정 주소를 적어둔 종이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영이 있나요? 어머님? 문을 연 선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아, 얘기 좀 하자. 들어오세요. 선영의 친정집은 작고 소박했어요. 선영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선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미숙과 선영은 방에 앉아 마주 보았어요. 선영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6년 동안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그래서 더 힘들어요. 6년 동안 속으면서 살았다는 게. 선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형도도 너를 사랑해. 사랑? 정말 그럴까요? 선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왜 세나 씨와 지호를 내보내지 못했을까요? 그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형도는 절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선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 포기할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 손자는? 아이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주말에만 만나기로 하겠어요. 선영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형도에게 선영의 결심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이가 정말 마음을 정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새벽 3시쯤 형도가 방에서 나왔어요. 며칠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형도야. 선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미숙은 선영의 결심을 전해주었어요. 형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선영이가 맞아요. 포기하지 마.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선택하라고 했어? 엄마, 가족이라는 게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야? 미숙의 말에 형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세나와 지호를 포기할 수 있어? 아니요. 선영이와 우리 손자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둘 다 지키면 되잖아. 하지만 선영이가 싫어해요. 선영이가 왜 싫어하는지 생각해 봤어? 형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질투 때문이야. 내가 세나만 생각한다고 느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선영이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보여줘야지. 미숙의 말에 형도가 고개를 들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시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다음 날 미숙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세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모두 선영이한테 가요. 예. 선영이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함께 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요. 세나는 망설였어요. 선영 씨가 저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면 계속 설득하면 되죠. 하지만 세나 씨도 이 상황이 지속되길 원해요? 아니요. 그럼 시도해 봅시다. 형도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엄마, 선영이가 더 화낼 거예요. 화내면 어때? 진심이 통할 때까지 계속하면 되지. 하지만, 형도야, 너 정말 선영이 잃을 거야? 아니요. 그럼 따라와. 미숙의 강한 의지에 형도와 세나, 지호까지 모두 선영의 친정으로 향했어요. 선영아, 나야. 문을 두드리자 선영이 나왔어요. 형도와 세나, 지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다들?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선영아, 한 번만 더 들어봐. 미숙의 간절한 부탁에 선영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에 모두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선영 씨, 세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사과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6년 동안 선영 씨 가정을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세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살고 싶어요. 함께요? 네.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선영은 의외의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 씨도 지호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예. 그리고 저도 선영 씨 아들의 이모가 되고 싶어요. 세나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이들한테는 사랑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형도도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지호 없이도 못 살고. 그럼 함께 살자. 우리 모두 함께.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지호가 선영에게 다가갔어요. 이모, 같이 살아요. 지호야. 저는 이모 아들이랑 형제하고 싶어요. 지호의 순진한 말에 선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미숙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해보자, 선영아. 우리 모두 한번 해보자.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쉬우면 가족이 아니지. 미숙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정말 시도해 볼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5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선영이 물었어요. 일단 다시 함께 살아보자. 형도가 말했어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미숙이 덧붙였어요.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 보겠어요. 선영의 말에 모든 사람이 희망을 품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두 함께 살기로 결정한 후 가족들은 새로운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이 집은 어때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3번째 집을 보러 갔을 때 선영이 말했어요. 방이 3개 있고 거실도 넓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세나도 동의했어요. 아이들 방은 어떻게 할까요? 지호랑 우리 아이가 한 방을 쓰면 어떨까요? 선영의 제안에 미숙이 놀랐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형제니까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동생이랑 같이 자고 싶어요. 두 아이 모두 기뻐했어요. 이사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모든 가족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전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형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마나?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에 더해서 3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모든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가진 적금을 빼겠어요. 세나가 말했어요. 저도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을 팔겠어요. 선영도 나섰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미숙이 말렸지만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함께 해결해야죠. 선영의 말에 미숙이 감동했어요. 그럼 나도 내 보험을 해지할게. 어머니, 괜찮아. 가족을 위한 일인데. 그렇게 모든 가족이 힘을 합쳐 이사 비용을 마련했어요. 이사 당일 모든 가족이 힘을 합쳐 짐을 옮겼습니다. 비좁았던 집에서 넓은 새 집으로 옮기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와, 우리 집 정말 커요. 지호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형아, 우리 방 보러 가요. 선영의 아들도 지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애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선영도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특별했어요. 5명이 둘러앉은 식탁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건배,
형도가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건배. 모든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는데? 아이 아빠가 둘이라고.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미숙은 화가 났어요.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이야?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세나도 걱정했어요. 지호가 어제 유치원에서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왜 엄마가 둘이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지호의 순진한 대답에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잘했네. 그게 정답이야. 미숙이 말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당당하게 살면 돼.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서로에게 적응해 갔어요. 선영과 세나는 함께 장을 보고 아이들을 돌보며 진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선영 씨, 고마워요. 어느 날 세나가 선영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저를 받아줘서요. 그리고 지호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호도 우리 가족이니까. 처음에는 정말 미안했어요. 선영 씨 가정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더 큰 가족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집안 분위기도 더욱 좋아졌어요. 형도도 변화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두 아이 모두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오늘 축구 가르쳐줘요. 나도 같이 할 거예요. 두 아이가 형도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 다 같이 가자. 형도는 두 아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선영과 세나가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네요. 그래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가족의 모습이 동네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호 엄마 아이가 정말 밝게 자라네요. 유치원 선생님이 세나에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요. 가정이 화목한 게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세나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선영이 미숙에게 말했어요. 뭐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저도 감사해요. 세나도 고마움을 표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가족이란 게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숙은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너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그때 지호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왜? 사랑이 많으니까요. 엄마도 둘이고 동생도 있고. 지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1년 후,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더욱 견고해졌어요. 형도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선영과 세나는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카페 매출이 정말 좋았어요. 선영이 기뻐했어요. 둘이 힘을 합치니까 잘 되네. 세나 씨 아이디어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선영 씨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요. 두 사람이 서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미숙이 흐뭇했어요.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지호는 8살이 되었고 선영의 아들도 7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정말 형제처럼 지냈어요. 형아, 같이 숙제해요. 응, 같이 하자. 어느 날 저녁 미숙은 가족 사진을 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미숙은 깨달았어요. 어머니, 뭘 보세요? 형도가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 사진을 보고 있어.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서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특별한 가족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5명의 가족을 위한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